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우발 상황 대응 방법 4입니다. 69번 영상입니다. 자, 대피 요령인데 현장 이탈 요령이죠. 우발 상황 발생 시의 대피 요령입니다. 자, 우발 상황에서 대피라는 것은 뭐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알겠죠. 위에 공격 기도는 대체로 범인 혼자 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범이 있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신속하게 경호원은 대상자를 현장에서 이탈시켜야 됩니다. 안전하게. 대피 방법은 가능한 한 사람이 많은 군중소음을 통하면 안 되겠죠. 뭐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야외 행사를 할 경우에는 대상자의 근접거리에 항상 비상 차량을 시동을 건 상태에 대기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 다쳤다 할 경우는 차량에 바로 태워서 병원이라든가 기타 장소로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대상자에게 신체적 무리가 따르고 다소 예의를 무시하더라도 신속 과감하게 경호를 행동해야 되는데 요거 시험이 잘 나왔습니다. 얼핏 보면 이게 동양의 예의 범죄를 벗어나는 거죠. 경호 대상자한테 예의를 무시하고 어떤 행동을 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경호에서는 예의보다는 안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대상자의 생명의 보호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신체 무리가 따르더라도 예를 들면 끌다시피 모시가 된다는 거죠. 예의를 무시하고 머리를 약간 머리통을 잡고 밑으로 누르면서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대피로 확보에 주력하되 제2의 범인에 의한 양동작전에 대비해라. 범인이 혼자인 경우도 있지만 제2, 제3의 범인이 있을 수 있겠죠. 양동작전이 뭐냐면, 자, 우리나라 지도가 있죠. 자, 1950년도에 6월 25일에 6.25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 낙동강 전선까지 완전히 밀렸습니다. 이 위에가 전부 괴뢰군이 장하고 있었어요. 낙동강, 영덕, 대구, 뭐, 이렇게, 이쪽만 남았습니다. 부산하고 이런 쪽만. 자, 이때, 메가더 장군이 전세를 뒤집을 방법을 강구한 것이 바로, 여러분, 인천으로 해서 적의 허리를 끊어놓는 것입니다. 보급로를 차단하면서 허리를 끊어놓는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게 됩니다. 5,000분의 1의 가능성밖에 없는. 자,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에서 함포사격을 하고 대원 군인들과 함께 인천 앞바다를 걸어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하기 전에 메가더 장군은 소규모 상륙작전을 시행했습니다. 자, 여기 유명한 장사리 영웅이라는 영화가 있죠. 경북 영덕군 장사면에 있는 장사해수욕장에서 소규모 상륙작전을 했어요. 인천 상륙작전 하기 직전에, 며칠 전에. 그 다음에 이 밑에 내려오면 포항에서 또 상륙작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목포 쪽에서도 상륙작전을 했어요. 그래서 적의 시선을, 괴뢰군의 시선을 분산시켰습니다. 영덕, 포항, 목포 쪽에 소규모 상륙작전을 하니까 이게 말이죠. 적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대체 상륙작전을 한다는 소문은 나는데 어디 할지 몰랐는데 이렇게 하니까 여기 병력이 집중됐습니다. 이럴 때 허를 찌르고 들어간 거예요. 이걸 양동작전이라 부르는데 양동작전을 뜻하는 사자성어가 바로 성동격서입니다. 동쪽에 소리를 치고 서쪽을 공격한다. 적을 찜하는 작전이죠. 그래서 목포나 영덕이나 포항을 공격하는 척하고는 사실은 본대는 인천을 공격한 겁니다. 이 양동작전이라고 불러요. 경호에서도 적들이 예를 들면 이게 경호 행사자로 치면 경호 대상자가 여기 있다고 치면 A랑 범인이 여기를 공격했다고 치면 1이 도망갈 것이죠. 1이 도망갈 반대 방향으로 도망갈 가능성이 많죠. 그럼 B라는 범인이 여기 있다가 대상자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양동작전도 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피 방향은 공격의 반대 방향으로 가든가 아니면 애초에 예정되어 있던 비상구 쪽으로 가든가. 아시겠죠? 그래서 양동작전에 대비된다는 걸 얘기했습니다. 대피 원칙입니다. 특히 총기 공격에 의한 대피 원칙인데 근접자 우선의 원칙 또는 촉수거리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요거를 설명했는데 요거 설명 안 했었죠. 자, 이 촉수거리 원칙은 몇 번 설명했지만 자, 공격자를 제압할 것인가 아니면 대상자를 방어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원리가 촉수거리 원칙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상자와 가장 가까이 있는 경우는 대상자를 보호해야 됩니다. 원형 대응으로 또는 함몰형 대응으로 해서 보호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공격자와 가장 가까이 있는 경우는
예를 들면 한 팔 정도 거리다, 촉수거리 정도 되면 그 사람이 대응, 대적, 체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근접자 우선은 누가 제압하고 누가 대피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대상자와 어떤 거리, 공격자와 거리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게 근접자 우선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요 사람은 요 근무를 하고 요 사람은 요 임무를 하는데 나머지 경우는 책임구역을 사수해서 증거 보전과 부상자 구호를 해야 됩니다. 나머지 경우는 자기 담당 구역 책임의 원칙이 엄격히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우발 상황 발생 시에 대상자에게 가장 근접한 경호원 이외의 경호원은 우발 상황 발생 지역으로 신속히 이동하여 근접 경호원과 긴밀히 협조한다. O일까요? X일까요? 자, 대상자와 최근접 경호는 방어 및 대피를 해야 되겠죠. 방어 및 대피를 해야 되는데 나머지 경우는 어떻게 한다? 만일 그 경호원이 공격자와 가장 가까이 있다면 그 공격자를 제압, 대적, 검거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경우는 책임구역을 사수해야 됩니다. 모든 나머지 경호원들이 다 우발 상황 발생 지역 이동한다. 틀린 겁니다. X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객관식 질문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임계거리라는 것도 말씀드렸죠. critical distance. 그래서 원래 코끼리가 있고 사자가 있는데 사자가 평온하게 앉아있죠. 그런데 코끼리가 어느 정도 거리까지 일 때는 사자를 움직이지 않습니다. 적당한 거리죠. 그런데 코끼리가 더 가까이 가면 사자는 대피를 하게 됩니다. 피하게 됩니다. 사자가 임팔라를 사냥할 때도 마찬가지죠. 임팔라가 경계가 느슨해질 때까지는 멀리 있을 때 임팔라와 사자가 멀리 있을 때는 경계가 느슨하죠. 임팔라가 도망가지 않는데 어느 정도 거리 안에 들면 임팔라는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동물 행동학에서 나온 어떤 인계거리 개념이 경호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호는 대상자와 적절한 인계거리 또는 경호는 공격자와 적절한 인계거리를 유지해야 되는데 사실은 공격자는 언제 나타날지 모르니까 인계거리를 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호는 대상자와 적절한 인계거리를 유지하면서 경우에 따라서 대상자를 방어하거나 또 공격자가 갑자기 내 발 옆에 나타났다. 이럴 때는 공격자를 제압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인계거리라는 개념은 그런 개념입니다. 비상대피소 선정입니다. 자, 그래서 우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호원은 상황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잠시 동안 머물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서 거기 대피해야 됩니다. 자, 이 비상대피소는 임시대피소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30초 이내 정도 머물 수 있는 장소를 항상 행사장 경호 때 준비해 둡니다. 그래서 비상대피를 통해서 이곳에 갔다가 다시 완전한 장소로 가기 위해서 방향을 설정한 다음에 완전히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상대피소는 완전히 안전한 장소를 뜻하지 않는다.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방어, 대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대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쉬었다가 마지막 대적 제압 및 검거 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